이제 전륜선언 이후에 되게 좀 놀래긴 했어요. 저도 이건 약간 좀 의아하다 생각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 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실제로 노선 전환에 들어간 것인지 이 부분 그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좀 국민의힘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반성이라고 딱 그냥 규정 지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반성한다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제 열렸었잖아요. 한국노총 80주년 기념 네. 행사에 이제 참석을 했었고 이제 거기 뒤에 그 행사 뒤에 이런 발언이 지금 나왔는데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범 여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킨 이 노란 봉투법처럼 뭔가 극단적인 방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정권이었을 당시에 좀 더 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추진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반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민노총과의 이 우리가 이른바 싸움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안에 회계장부 같은 거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한테 호응을 좀 받았던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69시간 노동이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면서 여기를 이제 이것을 둘러싸고 사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초격차 시대에 이 AI가 첨단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노동 시간, 근무 시간을 좀 유연화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 최종 목표였는데 69시간 딱 그래 버리니까 뭐야 일 더 하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인권 문제로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노동계와의 소통 문제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노동국을 신설을 하고 당 안에 노동계에 있는 분들, 이렇게 노조원들이라든지 그 출신 분들을 좀 맞아요. 대거 영입을 해서 그분들 위주의 정책을 좀 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정책의 어떤 유연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장 대표의 어떤 그런 발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여기 광화문에서도 집회를 하시던데 노조에서 이제 그 플랜카드를 보니까 진짜 사장을 찾아라더라고요. 진짜 사장. 이게 오늘 조선일보 헤드라인이었어요. 네.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제목 한번 기깔나게 뽑는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 되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공공 노조 있잖아요. 네.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뭐 성과급 달라고 지금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공공 노조의 진짜 사장은 누구예요? 우리 대통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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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이제 노조와 대통령이지.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되는- 추경해야 되죠.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노조 부분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서 저도 뭐 정확한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외국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공공노조 경찰도 더 파업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올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맞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김강일 쇼를 좀 보면서 네, 이렇게 네, 왔었는데 네,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러면 이 하청이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하청이란 단어도 저는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래처인 거잖아요. 협력업체? 일종의 협력업체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러 이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 성과급을 달라라고 투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하나오션의 급식이나 아니면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들도 그럼 성과급을 요구할 때 막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제도를 지금 덜컥하고 시행을 하니까 첫날부터 뭐 지금 광화문도 그렇고 이 노동 현장 전반에 산업 현장 전반에 너무나 큰 문제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수용하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한 문제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혼란이라고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정부 지침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얘기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그 전륜선언 이후에 어떤 그 남양주 조율설 이게 지금 그날 어떤 전륜선언 이후에 의총에서 어떤 이러한 일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조금 제일 처음에 의아했던 게 의총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후에서 저는 뭐 마라톤 토론이라 그래서 되게 밤 늦게까지 할 줄 알았는데 끝장 토론. 생각보다 6시 좀 7시 정도 되니까 대충 의견이 나오고 뭐 그 전에 이미 의견 조율이 끝나고 이 합의문, 결의문 작성까지 문구 조정까지 해가지고 거의 저녁 시간대 나왔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발표한 건데 그래서 미리 준비해 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조율이 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되게 거기에 의문을 품고 왜 이렇게 빨리 됐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제 그 중앙일보 취재였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주 조율설 회동설. 네, 회동설이 소주 회동설이라고도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어떤 그 남양주에서 소위 말하는 뭐 장동혁 대표, 조광한 최고, 8명인가? 신동욱 최고, 네. 뭐 김민수 최고, 그리고 뭐 비서실장 전부 다 8명 해가지고 족발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결의문 발표 전후를 통틀어서 지금 아무런 말씀은 없거든요. 네. 어떤 속내는 어떤가요? 우리 김용훈 대변인께서 이거 좀 나중에 물어봐야 되나? 김용훈 대변인한테. 그래도 대변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본다고 답이 바뀌진 않고 그 사이 네. 뭐가 학습이 되지도 않을 건데. 알겠습니다. 예, 진짜 속내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진상에 대한 그 글,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저도 정황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장동혁 대표가 늘 이야기했던 그 윤어게인이란 단순한 그 단어에 매몰되지 마라. 이거는 문해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스펙트럼에서 그래도 이 물리적인 정치적 복원을 원한다라는 분은 사실 우리 당에서 더 이상은 함께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죠? 사실 거의 그렇죠. 없으시지 않으세요? 당 내에는? 당 내에는 그렇죠. 근데 네. 그 외에 우리가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또 이 대여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 당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아젠다에 대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심리적으로 아직까지도 상처가 상당히 크고 그때 그 일이 아직 완전히 그냥 극복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에게 그래도 좀 설명을 하고 우리 함께 국민의힘 이 안에서 함께 싸우자라고 메시지를 좀 던지고 할 그럴 시간을 2, 3주만 더 달라.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당을 또 정렬하고 또 준비를 해서 해 나갈지에 대해서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할 때는 네 맘대로 다 해? 그러면 네가 책임져가 보통은 맞잖아요, 진리가. 근데 보통은 순리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대표 다 책임져. 근데 네 맘대로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갈등도 2, 3주만 달라. 그러면 대표가 책임지면 대표가 좀 계획한 대로 이것을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게 이 남양주 이 조율설 예, 실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마지막으로까지 그 이야기가 왔고 이 결의문을 이렇게 씁시다 하고 그냥 한 줄 한 줄 같이 고쳐가면서 썼다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뭐 김민수 최고위원의 어떤 해석도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냥 이 결의문에 있는 내용대로 대표가 가는 거는 맞는데, 맞는데.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 우리가 뭐 잘못된 대로 가니까 이해를 구한다 이거보다 이제 소통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마음이 상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남양주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 스탠스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난상 토론하면 결론 안 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의원총회나 뭐 대표단 회의나 어느 정도 일정 그 사전 회의에서 조율을 하고 맞아요. 거기서 결정하는 게 보통의 어떤 루틴이에요. 음. 그러면 남양주 회동은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김민수 최고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윤어게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결의안을 얘기한 적도 없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당원과 문자를 한 게 또 공개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김민수 최고님 오늘 송원석과 그의 의원들의 사과를 장동혁 대표님께서 모르고 계셨는지 막을 수는 없었는지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가 모르고 있었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쪽들은 거꾸로 대표님의 저 설득하는데요. 모두 선출된 사람들이라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세게 치고 나가서 지지를 끌어올려 따라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7명의 의원들이 의결한 걸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김민수 최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107명의 의결을 통해서 나온 그 결의문 한 장은 당론입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걸 명확하게 반대하고 미래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어렵게 만들어낸 결론인데 네. 일개 당원과 소통하면서 마치 뭔가 나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면 나만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고 일단 남양주 해동설은 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또 문제가 그렇죠. 네.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결의문을 이끌어낸 거냐, 또 여기에 대한 공을 뭐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가 원래 이걸 약속을 해서 사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민수 최고는 우리가 사실 남양주 회동에서 그때 다 정해놨다. 네. 과거를 듣고 미래로 차라리 나아가자라는 그랬으면 나았을 그렇게 텐데. 해야죠. 네. 근데 거기 윤호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근데 결의문조차도 뭐 없었는데요. 오늘 또 조선일보가 네. 또 이 보도가 된 게 이 네. 오세훈 시장과의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안철수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집행부가.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조금 설득을 했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원래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하기 싫을 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제 결국에 끝내 이제 말씀하신 게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게 이제 보도된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3월 15일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자기가 답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마라톤이 영순이에요? 마라톤을 안 마라톤 하겠다는 사람.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라서 이게 뭐 온전히 뭐 그 원내의 지도부 8인의 어떤 성과물이냐, 뭐 오세훈의 성과물이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조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김민수 최고는 아까 이긴 최고 말한 문자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본인들은 원래 아마 양면 전략을 펼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호개인 쪽에는 예를 들면 전환길 씨 같은 사람한테는 선거를 위해 이러는 거니까 참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양면 전략을 펼치고 싶은데 전환길 씨가 너무 투명한 사람인 걸 깨닫지 못했던 거야. 전환길 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연락 왔는데 이거 겉으로 그러는 거 아니다. 약간 참아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그때 말해버렸잖아요. 그 뒤로 그걸 못하게 됐어. 못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굴복한 거라고 보거든요. 윤어게인을 하자는 거, 절윤하자는 거에 그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굴복했다. 그 오세훈 시장도 공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결정적 장면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김재원 최고가 본인이 올린 영상, 그 경북도지사 막 준비한다고 시장 돌아다니는데 막 그 경북 도민들이 왜 한동훈이 쫓아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김재원 최고 입에서 감탄사처럼 나왔어. 아이고 국민의 큰일 났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정도도 이미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입장전을 이미 했고 그러면은 사실상 지도부는 지금 김민수 최고랑 장도혁 대표 말고는 계속해서 뭔가 저는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 둘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근데 김민수 최고 아까 문자 보니까 이들은 굽힌 게 아니에요. 굽히는 척을 한 거고 지금 장도혁 대표도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두 가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서 진정성 있는 결의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윤곽근 충북도지사 후보를 컷오프할 것인가? 컷오프 해야죠. 지금 그때 결의문으로 나온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어게인 계속 얘기하고 재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탄핵 그리고 계엄 정당했다, 탄핵 부당했다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컷오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전환길 씨를 지금 탈당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을 것인가? 김종혁 전 최고의 준하는 전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보거든요. 똑같은 잣대라면은 왜냐면 김종혁 전 최고 왜 쫓겨났습니까? 당 대표 비판했다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 대표에 대해서 뭐 거의 뭐 발언을 막 엄청 험하게 하고 계시던데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저 두 부분 가지 하는 거에 따라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면 우리 김효원 대변인한테 여쭤보면 이 전환길 씨가 어제 저녁 때만 하더라도 탈당한다라고 해서 뉴스가 났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철회를 하셨더라고요. 취소가 됐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윤석열 변호인단의 어떤 설득으로 극구 만류. 네, 극구 만류라고 하는데 또 그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의 어떤 페이스북을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고 뭐 개별 그러니까 재판 준비하느라 정신 없는데 네. 유정화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예. 신경 쓸 일은 없고 뭐 이 변호인단 중에 어떤 한 분 변호사와 소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변호인단이라고 언급할 만한 입장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철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동혁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지금 이 전환길 씨 문제, 이분의 어떤 외부 스피커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거 당원이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십시오. 시원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뭐 입당과 탈당은 징계가 아니고서 이제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인데 저는 정말 선거라는 게요. 지고 나니까 그냥 개털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접어서 하는 건데. 네, 지면 다 개털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보수 진영을 생각하신다면 이 모든 아젠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노동국을 만들겠다고 한 건 우리 당에 상당히 큰 그렇죠. 네,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한 건데 싹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선생님 제자였기 때문에 말이 좀 맞아요.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딱 하나 이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이런 비전이나 전략을 이야기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거든요. 인재영입도 지금 정말 괜찮은 분들 우리가 많이 모셨는데 싹 다 묻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젠다를 좀 우리 당의 아젠다로 좀 통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정말 국민의힘이나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을 이제 지지하시니까 탈당을 철회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순수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을 응원하니까 당원이 되는 건데 그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제 1순위가 무엇이냐, 지방선거 잘 치를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너무 뉴스의 중심이 돼 버리면 오히려 국힘이 어떠한 좋은 걸 발표를 하더라도 뭐 진짜 저는 저륜 결의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맞아요. 기존에 못했던 것을 그래도 106명이 소위 말하는 당 내부가 다 갈라져 있었잖아요. 뭐 친한파도 있고 뭐 지금 당권파도 있고 또 거기에 중간에서 대안과 미래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106명의 어떤 의원들이 다 이름을 올려서 하나의 성명을 냈다라는 부분까지는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당 밖에서의 어떤 이러한 소리들이 더 커가지고 이런 당 내에서의 어떤 이러한 중차대한 의사결정이 매몰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더 이걸 가지고 더 하기가 좋잖아요. 얘기하기가 더 좋잖아요. 의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뤄지는 의제가. 그러니까 뭐 정동욱 대표가 연설을 통해서 16세 투표권 하향이라든지 이런 거 막 던졌잖아요. 근데 끝까지 끌고 가지를 않잖아요. 그렇지. 보통 같았으면 다른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걸 자꾸 관철시키기 위해서 방송 토론을 나간다거나 그렇지. 그러면 이런 인물 중심의 이슈들이 묻힐 수 있어요. 그럼 음. 의제 중심으로 사람들이 뉴스도 도배되고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데 의제는 던져놓고 견인을 못하고 계속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당이 좀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도움이 될 만한 의제를 꾸준히 가져가는 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의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의제를 꺼내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뭐 위원회나 아니면 TF 활동 같은 것들이 쫙 이제 이어지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의제를 던졌는데 긴급 의총 소집. 근데 그 아젠다가 뭐 전륜 관계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107명 의원 전원의 이런 성명이 들어가 모두가 합의한 결의문이 저는 근래 처음 봤거든요. 없었죠. 근데 이 안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전륜 선언문이 된 이 결의문 안에 107명의 의원들이 그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아픔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하지만 문제니까. 이렇게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는 우리 당에 거의 존명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제발 우리 일단 앞으로 미래로 먼저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오죽하면 저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 전환길 씨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 야권의 스피커들과 지금 국민의힘 또 장동희 대표도 또 계속 침묵을 지키다 보니까 지금 약간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시네요. 아니 전환길 씨가 든든하죠. 근데 저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전환길 씨 같은 분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징계해야 돼요. 정치에 발을 못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은 정치를 하는 거는 뭐 자유입니다만 그렇게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런 식의 발언을 일삼는 분은 징계나 경고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환길 씨가 아까 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아픔을 보듬어주는 약간 그런 역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그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얘기 윤어게인 그런 얘기할수록 아픔이 보듬어지는 게 아니라 아픔이 후벼 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근데 나와서 광장에 뭐 일요일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뭐 불쌍하다고 외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 정치를 하겠다는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을 국민의힘이 내치지 못하는 한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 국민들 하지만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입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나 근데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 이런 것도 안 하고 뭔가 전환기 씨와 관련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의원들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랑 다른 게 뭐예요? 김민수 최고 그냥 의원들이 결정했다. 나는 아니다. 발 빼면서.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은 뭐냐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아까 말한 전 그 두 가지를 단행하면 아마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단행 못 할 것 같아요. 네, 못 할 겁니다. 윤곽근 컷오프, 전환길 경고, 징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관위에서 일단 윤곽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관위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직권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제 뭐 문제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충북도지사인가요? 그분 네, 도전하시는 맞습니다. 근데 공관위의 결정을 최고위에서 마지막 제가 인준을 하죠.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최고위에서도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번복시킬 수 있는데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근데 것인가? 윤곽근 후보가 경쟁력이 있나요 지금? 지금 거기에 조기령 청주시장인가요? 충주시장인가요? 충주시장이시죠. 그분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고전이던데 보니까.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오라고 했다니까 네. 그런 사람인 겁니다.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당의 시스템 안에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주맨이 이게 갑자기 다른 얘기긴 한데 김선태 씨가 충주맨이었잖아요. 충주맨인데 이제 그분이 조기령 시장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본인 밝혔다시피 돈 벌려고 이제 나 유튜브 할 거다. 영상 2개 올렸는데 구독자가 140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벌써 140만이 됐나요? 140만입니다. 제일 부럽다. 진짜. 동영상 2개 합쳐서 조회수가 1000만이 넘고요. 아 진짜요? 와. 자, 저희 동접자가 맞네, 점점 늘어나네. 좋습니다. 잠깐 이거 중간에 아까 우리 그 여론조사 했던 거 잠깐 이제 발표를 해드리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검찰개혁 거래서를 어떻게 보냐. 1번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 89%네요. 우리 댓글에서. 네, 우리 댓글에서 여론조사에서. 구독자분들이 단순 음모론이다가 6%.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5%. 일단은 조금 이걸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은 일단 알 것 같고요. 그래도 11%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니 우리 시청자층이 굉장히 이 방송이 공정하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